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차 전지주가 자동차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상승세입니다.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임 등이 동반 강세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아울러 올해 유럽 탄소 배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에서 신차가 출시되며 전기차 수요도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 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금 규모를 작년보다 2배 늘린 10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수은 관계자는 첨단 전략 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우리 경제에 안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의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자 매수세가 매섭습니다. 조선 종목의 경우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하루 사이 10% 넘게 상승하는 등 투자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1시에 함께하는 주식 성공백서. 오늘도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주식 고대가들의 성공투자 노하우로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 상승하면서 2,575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0.23% 상승하며 746선 지나가고 있네요. 현재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은 이 개인만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나도 좋은 성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낱낱이 그 비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말미에 오늘 저희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이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뭐 시장은 제가 서울경제TV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일관되게 드렸던 말씀은 굉장히 좀 바닥이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굉장히 바닥이고 지금 기회의 장이 이제 펼쳐져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수차례 드려왔고요. 그 결과 이제 계속해서 좋은 섹터들이 좀 날아가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섹터란 트럼프가 찍어준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일단 날아가고 있고요. 방산주는 제가 여기 서울경제TV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언급했던 히든 종목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시스템즈거든요. 근데 하나시스템이 어저께는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아주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트럼프에게 없는 것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바라볼 때 트럼프에 없는 것들, 너무나 하고 싶은데 없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업종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업종.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반사이익.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트럼프에게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은 조선주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게 조선업 쪽에 이제 그 협업을 원했죠. 협력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리먼 브라더스 이전까지는 금융으로 이제 굴러가는 나라였는데, 이제 이후에 제조업,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나서 이제 값싼 물건을 미국에다가 이제 공급함으로써 이제 중산층을 그러니까 안심시켰죠. 안심시켰다기보다는 이제 뭐 만족을 시켰죠. 그런데 그렇게 중국에다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지금 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조선업이 붕괴가 됐다는 거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선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선업이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H&D 중공업도 제가 한 달 전인가 나왔었을 적에 너무나 좋다. 방산과 조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크게 올라갔고요. 자, 그럼 트럼프가 한테 너무 필요한데 갖고 있지 않는 게 조선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데 트럼프에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AI 센터를 트럼프는 이제 중국과 패권 경쟁하면서 이제 크게 일으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미국 내 AI 빅테크 기업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인프라를 넓히고 싶은데 필요한 건 전력 설비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들은 전력 설비주들이 또 하나의 테마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사 이익 쪽은 뭐냐면은 트럼프는 자국 내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주국방, 각자 나라는 알아서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이익 쪽으로 이제 방산 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렇게 통합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 거는 해운,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의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산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코스피 차트라든가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데 약간 머뭇거리실 텐데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여러분들 보시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밑에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이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으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게 너무 바닥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위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저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코스닥은 지금 바닥이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그런 ETF를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피의 흐름보다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코스닥도 이제 바닥입니다. 시장 자체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하방 경제성 이런 걸 확보했다고 하죠. 하방 경제성 어느 정도 확보해낸 상태고, 이제 그 위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우주 방산, 그 다음에 우주 항공 방산, 조선, AI 몇 가지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 요거 빼놓고 2차 전지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 말씀대로 한번 트럼프가 하고 싶은데 없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반사이익 쪽,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를 딱 해서 보면 아마 좀 주식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장이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전망 제안해 주셨는데요. 또 흐름 안에서 트럼프에서 훈풍이 불어주는 이 조선과 방산도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석 전문가님의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의 승률 보여주는 이 히든 종목 오늘도 방송 말미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히든 종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출근하는데 좀 날씨가 풀린 것 같더라고요. 네. 오후에는 기온이 좀 영상까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도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기를 줄 수 있는 키워드 한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온기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하고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주변에서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의 걸 보면은 요즘 같으면 요즘 같으면 해도 좀 살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이런 온기를 더 뜨뜻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찍어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 갖고 왔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만한 게 있어갖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이게 일렉트릭인데 일렉트로닉이라고 해가지고 피디님한테 혼났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구자겸 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죠.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임박을 했다, 수주 임박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어저께 이제 LS 일렉트릭이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빨리 팔아, 이거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 들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트럼프한테 어떤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묻고 따블로 받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고 따블로 받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그 전력 설비주들에 대한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20조 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북미 지역의 노후화된 전선 교체 이런 것들의 기존의 호재였다면 묻고 따블로의 그런 개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속도질 만한 그런 정책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면은 그만큼 관세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도 바이든 정부 때도 2차 정지의 기업들이 많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면 또 트럼프 정권에서는 아마 더 할 겁니다. 예,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화가 나긴 해요. 왜냐면 일자리 우리나라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지어지니까 좀 화가 나는데 어떤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에는 아마 기회가 아닐까.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든 아니면 다른 나라 기업이든 간에 미국에다가 꾸준히 공장을 지으면 전력 설비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LS 일렉트릭은 현재 2천억 규모의 변압기를 2027년까지 약 7천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보였죠. LS 일렉트릭은 시장에 수요가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LS 일렉트릭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현재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다음 미국 현지 내 공장이 있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텍사스주 베스트랩에 보면은 3,700m 제곱의 규모의 그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유타주에도 하나 좀 만들고 있습니다. 유타주에는 현지 배전만 업체 MCM 엔지니어링을 인수해서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아마 굉장히 올해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되게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LS 일렉트릭 일봉인데요. 보통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이제 전 고점이 27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적 분석만 하면은요, 저 27만 4,500원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를 못 넘을 것이다. 왜?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고 앞에 많은 매물이 쌓여 있고라고 해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그러는데 기업의 업황이라든가 세계 전체 글로벌의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27만 4,500원을 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가져왔는데 실은 이제 제가 여기 처음에 방송 나왔었을 적에 1월 17일인가요? 예, 1월 17일 그때쯤 제가 처음 방송했는데 첫 방송에서 내가 한번 나와가지고 LS 일렉트릭을 얘기했는데 급등하고 근데 어저께 또 굉장히 좋은 조례가 나와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도 가지고 왔는데 좀 이틀간에 좀 급등해서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지비주 신고가 27만 4,500원을 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뭐랄까 지금은 22일선하고 좀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이틀 동안 이제 급등했으니까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음봉이 나올 겁니다. 조정하는 음봉이 나오는데 조정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양봉에 한 번 더 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자리가 또 성장하는 이 산업에 혹은 기업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제가 추적을 꾸준히 해 나가다가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에 대표적인 키워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 짚어주셨습니다. 이전에 히든 종목이기도 했고 급등도 했었던 종목이지만 어제도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도 8%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전고점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전망도 정말 좋으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미국에서 관세 리스크 이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말고도 미국과 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종목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 전망도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랑 이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건 딱 거의 두 개로 정해져 있죠. 하나는 방산, 하나는 조선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방산 테마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뭐 방산 테마 어저께 급등을 했죠. HD 현대중공업,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방산에다가 발만 하고 있으면 다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상한가를 갔고요. 예, 그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 참 보기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트럼프의 입김이 되게 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트럼프에게 결여되는 거, 트럼프의 반사이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방산 부분은 어떻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에도 해당이 되고 트럼프 정책의 반사이익에도 해당이 돼요.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 자주 국방은 너희의 국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왜 우리가 비싼 비용을 내고 나토를 지원해주고 한국을 지켜주냐 이게 불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는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왜 이렇게 성과가 좋냐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덥잖아요. 겨울에도 너무나 춥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4계절이 중동 지역의 어떤 환경이랑 좀 중동보다 그렇게 덥진 않지만 중동 지역의 환경이랑 비슷한 여름 부분에서 테스트도 적응할 수 있고 또 겨울 부분 동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북유럽 국가, 유럽 국가 추운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 적합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본이 되어 있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4계절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방산 부분이 올해도 2025년도에도 트럼프 정책 직접적인 수혜 혹은 반사이익적인 수혜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엔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포거든요. 이제 K9 자주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이 1000마력 K9 자주포용 국산 디젤 엔진을 개발해갖고 이집트 등 이제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2025년도에도 이런 국산 디젤 엔진 요 모멘텀이 이제 좀 하나 엔진을 끌어올리는 모멘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상 방산뿐만 아니라 항공 방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엔진이죠. 전방 산업 하나 항공사 우주 산업이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하는 하나 엔진도 굉장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직접적인 수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산 부분은 반사이익이고 직접적인 수혜는 뭐냐면은 LNG 수요소는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은 에너지 수출을 생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에너지의 단가를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늘려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는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리니까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G 운반선은 굉장히 수주가 늘어날 텐데 그 LNG 운반선에 엔진을 만드는 것도 역시 하나 엔진입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딱 이제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면은 미국 현지의 기업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뒤져보는데 하나 엔진은 미국 코네티컷 뉴잉턴 사업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5개 생산 설비에다가 8개를 또 추가를 하는 그런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 효과도 이제 증설 효과도 이제 입을 수 있는 게 하나 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는 2025년 1분기 4조 원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엔진은 1년 매출에 1조 정도가 되는데요. 4조 그러면 한 4년치 일감이 확보가 된 거죠. 일단 일감은 확보된 거고 추가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은 실적은 더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엔진 부분 이런 부품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애프터마켓도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AS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은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자, 월봉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이 주식을 못 사요. 좀 월봉상에서 눌림 오면 사야지. 근데 눌림 오면은 안 내려갑니다. 하나오션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오션을 보시면 하나오션도 제가 지난달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눌리면 안 주고 계속해서 그냥 장대 한번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일봉상에서 최대한 21선하고 61선 근처에 내려왔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엔진의 지금 오늘이 좀 매수 타이밍이고 손절 라인은 한 21,000원대가 좀 손절 라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자면은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멘텀은 하나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고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움 화면 번호 1052라는 게 있습니다. 키움증권으로서 1052라는 게 있는데 1052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장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집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험과 투신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좀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방산 부분은요 계속해서 아마 강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이게 돈이 되는 테마, 돈이 안 되는 테마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돈이 되는 테마는 트럼프 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섹터여야 돼요. 트럼프한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섹터는 중국이고 견제고 방산이고 우주고 항공이고 AI 전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엔진도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방산 테마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2025년의 키워드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은 한화엔진이었습니다. 21,000원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지만 앞으로 성장 모멘텀 너무 좋기 때문에 전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 화성에 대한 꿈 하면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제 트럼프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일단 트럼프의 그 대통령 파트너가 이제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좀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도 같이 좀 응해야 되는 조금 장단을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 1기 때는 나도 우주에 갈 거야라고 했는데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000명을 했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좀 입김이 좀 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 항공에 보면은 우주 항공이라는 테마를 보면은 방산 테마도 겹쳐져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주 항공 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날아갔죠. 이것도 두 개의 섹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주 항공 플러스 방산. 그러면 이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덜 올라가고 조금 괜찮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종목명은 이제 HV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해당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첨단 금속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니켈이라든가 티타늄 이런 비철 금속 및 신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HVM이 생산하는 이런 신소재가 주로 어디 쓰냐면은 미국의 전략 사업에 다 쓰이는 겁니다. 우주항공, 그다음에 방위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에 다 쓰이는 건데, 근데 우주항공, 방위산업, 죄송합니다. 반도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HVM이 향후 가지고 있는 확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경쟁력이냐면 첨단 금속 분야에서 예전에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썼는데 그걸 국산화를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수입 대체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 또 2.0 정부 트럼프 2.0 정책에서는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비철 금속 및 신소재를 생산하는 이런 HVM이 또 이제 부각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쓰이는 것 자체가 주로 어디 쓰이냐면은 우주항공 쪽에 좀 많이 쓰여요. 이 HVM이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 금속들이. 그래서 아마 그 우주항공에 쓰이는 신소재 플러스 대중국 견제의 반사이까지 두 개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HVM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어떤 기업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증설인데, HVM은 지금 최근 55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지금 향후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VM을 가져왔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아주 그냥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참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여러분 좀 신경이 쓰일 텐데, 최대 주주의 보호 물량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 6월 달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1선하고 61선이 지금 거의 이제 그 우상향 바로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며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HVM의 수급을 보면은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11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14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대규모의 돈을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꾸준한 이제 뭐랄까 관심을 끌고 있고,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VM은 지금은 그게 아직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X에 이제 납품한다는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상승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때 2025년도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의 파트너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교착점이 있는 게 우주항공입니다. 근데 우주항공에 지금 첨단 소재와 금속을 납품하고 있는 HVM이 아직 덜 올랐고 추세적으로 지금 좋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에서는 HVM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관심 가져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새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방송 말미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히든 종목 준비해주셨습니다. 함께 담아가신 분들 요즘 시장에서 걱정 없으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은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전문가님의 기법이 녹아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기본기, 튜닝의 예, 뜻은 예. 순정이잖아요. 예. 그만큼 세력들의 매집 원리를 이해하고 안 하고가 승률을 네.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세력의 본전에서 매수하자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예, 주식 전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전석 전문가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세력의 본전에 매수를 하자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20, 60, 3일선 이제 매매 파동으로 이제 매매하자는 건데 그거 된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나서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종목인데 SK하이닉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HBM 관련주죠. 예,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엔비디아의 좀 납품이 조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니죠. 이게 딥시크 쇼크에서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차트가 주는 정보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글로 표현하자고. 자, 차트가 주는 정보를 글로 표현하면 자,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업황이 괜찮죠? 21선은 수평입니다.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61선의 차트 점수를 30점, 21선은 약 10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3일선 쌍바닥을 30점을 줬을 때 현재 SK하이닉스는 70점 정도의 그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제 해당하는 오늘 준비한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세력의 매집 원가에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보면은 21선 가지고 이제 저는 모든 거를 좀 많이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모든 걸 좀 판단하는데요. 잠깐 화면 띄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력의 본전을 알고 이제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단기든 장기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이제 하나의 하락 변곡점과 또 하나의 상승 변곡점입니다. 상승 변곡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변곡점이 처음에 상승 변곡점이 딱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이제 누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요 상승 변곡점을 지나서 다시 한 번의 하락 변곡점과 상승 변곡점 이 세 개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이 상승 변곡점에 세력의 매집 원가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일봉이든 분봉이든 그러니까 단타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책을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책을 다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21선 쌍바닥에 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쌍바닥에서 매수를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락인자가 만들어집니다. 하락인자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본전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하락인자라고 하는데 이 하락인자를 만들게 되면 이만큼 파란색이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정만의 상승 변곡점 첫 번째 상승 변곡점에 만약에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세력을 딛고 쌍바닥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쌍바닥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작은 파동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은 파동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런 거죠. 21선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요 내려오기 전에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방어를 해주면 21선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자동적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21선의 매물 소화에 그 해주는 거리 이 3일선 쌍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변곡점, 요 첫 번째 상승 변곡점 부근에서 3일선 쌍바닥은 향후 21선이 앞으로 턴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자 21선 요 밑에서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3일선이 21선을 뚫고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돌파하기 전에 3일선은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랑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3일선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 이 두 개를 보면은 향후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향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한번 그럼 차트로 한번
문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쉽게 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3일선 쌍바닥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3일선 쌍바닥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3일선 쌍바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LS 같은 경우인데 LS가 여기 21선 상승명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디? 3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21선을 상승명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서 3일선이 쌍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쌍바닥의 역할이 뭐냐면 내려오고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LG화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보면은 자, 21선 상승명호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다 줄을 하나 딱 긋습니다. 긋고 나서 추적해 나가는 거.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3일선이 원바닥, 투바닥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요 3일선 쌍바닥을 매수하는 겁니다. 3일선 쌍바닥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21선에 그 상승하기 전에 미리 선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쌍바닥 만들 때 첫 번째 3일선 외바닥에서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면 됩니다. 몇 가지 좀 더 볼까요, 한번?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들을 지금 캡처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어디가 이제 다시 한번 21선의 본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 명호점 여기가 상승 명호점이 첫 번째 본전이 되는 거고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 21선이 쌍바닥이 되는데 쌍바닥이 된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원바닥, 투바닥이 되면서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이런 자리는 이제 21선 눌림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형적인 21선 눌림목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갖고 올 때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주봉상에서도 혹은 일봉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신성인지 과거 차트인데요. 신성인지를 보시면은 자 21선 부근에서 여기를 깨지 않죠. 여기를 깨지 않고 3일선이 완바닥, 쌍바닥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은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일선 쌍바닥의 역할은 뭐냐면은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일선 쌍바닥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보조지표 좋죠. 보조지표 이렇게 띄워놓으면 좋은데 보조지표가 너무 많고 막 빨주노 쪽 하나 뭐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바뀌면은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보조지표는 상승을 얘기하는데 어떤 보조지표는 하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냥 기본에 의해서 21선 쌍바닥에 만약에 매수하는 게 다 21선 쌍바닥 얘기하잖아요. 21선 쌍바닥에 매수하는 게 만약에 답이라고 한다면은 21선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이제 공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강의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외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관망하는 편입니다. 외바닥에서 올라갈 때 관망하는 편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상승 변곡점을 깨지 않고 나타나는 3일선이 나타나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추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트럼프 관련해서 테마 주거나 아니면 정책 주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관심으로 갖고 있다가 이런 추적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죠. 자, 이번에는 이제 원익 QNC인데 원익 QNC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를 보면은 자 21선 여기 훼손하지 않죠? 훼손하지 않고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3일선이 이렇게 해서 쌍바닥에 그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여기가. 3일선이 쌍바닥 이렇게 되면서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해소하는 거예요. 악성 매도적인 물량을 다 해소하고 올라갈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주식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하시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해가지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최대한 심플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초보 때 이제 공부했던 거를 해보면은 뭐 볼린저 밴드도 보고 엔벨롭도 보고 MACD 뭐 스토캐스팅 뭐 CCI RSI 뭐 파라볼릭 뭐 안 본 거 없이 다 봤습니다. 다 공부인데 결론은
그런 것들은 캔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나온 이제 보조적인 이제 부산물이고 최고의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순정은 이제 캔들과 거래량이라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여러 번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제 21선 상승병역지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줄을 쫙 긋습니다. 줄을 싹 긋고 3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은 향후 이제 21선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은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이후에만 이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요동을 칩니까? 또 21선 또 상승병역지 하나 만들어집니다. 상승병역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3일선이 여기서 원바닥, 투바닥 그리면서 올라가는 요 지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손절 라인은 이제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그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되게 짧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21선하고 3일선하고 보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자, 지오 엘리먼트는 종목입니다. 자, 지오 엘리먼트 여러분들 이제 매수 자리가 이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21선을 상승병역지에서 줄을 쓱 그시고요. 자, 21선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3일선이 원바닥, 투바닥 되는 요 지점이 요 캔들이 21선이 상승병역 쪽으로 턴하는 쌍바닥을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기술적 분석의 책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21선 쌍바닥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 21선 쌍바닥을 사라고 하지만 21선 쌍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21선 쌍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세력의 본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기법 배워봤습니다. 21선 쌍바닥 확인하셔서 본전을 지키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한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어렵기만 했던 세력들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다 어렵지 않게 절대 지지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화면에서 더 구체적인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담아가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승률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가져오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쉬어가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길 바라면서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한화시스템, LS일렉트릭 다 급등하기로 유명한 요즘의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 다 이미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별명으로 제가 히든 종목 족집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족집게 좋은 표현, 좋은 별명 감사합니다. 이 종목도 좀 급등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히든 종목이죠. 그래서 종목명을 말씀드릴 뻔했네요.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한테 결핍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반사 이익, 트럼프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눈여겨 보자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바로 방산입니다. 이제 방산인데 이제 하나엔진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방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방산 관련주이면서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한테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종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산 부분이기도 하고 조선 업종의 부분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개에다가 전부 다 꼭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할 때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우주항공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방산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K&I 자주포 같은 무기 체계를 디젤 엔진 국산에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주포에 쓰이는 혹은 전체에 쓰이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서도 아마 꾸준하게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왔고요. 트럼프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는 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에게도 계속해서 무기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늘리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야, 우리 너희 못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방위비 내.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좀 관세 정책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압박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했잖아요. 중동 쪽에서도 각 두 진영에서 두 대륙에서 아마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아마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자 제어식 디젤 엔진들이 방산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왔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지우고 이제 21선하고 3일선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21선이 향후 이 종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알아보는 방법은 21선의 그 위치인데 21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21선의 그 고점 21선의 고점을 보면은 자 21선의 고점을 뚫었죠. 이렇게 뚫었습니다. 21선의 고점을 뚫고 캔들의 고점도 보면은 캔들의 고점도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21선의 고점하고 캔들의 고점은 뭐냐면은 이 지역은 뭐냐면 매물 과정입니다. 근데 이 매물 과정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저께 그 방위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면서 한 번에 딱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이제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악성 대기 매물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매집비도 좀 괜찮습니다. 매집비도 보면 굉장히 높죠. 1월 9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12일,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해당 종목의 그 매집비는 약 AAC 등급이 나왔고 전체 창구에서는 약 140억 그리고 특정 창구에서 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해당 종목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증권사 대한민국에서 거래하는 30-40개 국내 증권사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골고루 매수를 했고 그중에서 특히 특정 장고에서 40억 정도 매수한 흔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해당 종목이 매집비도 괜찮고 펀더멘탈도 괜찮고 악성 대기 매물도 소화를 했고 그래서 향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트럼프에 의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 테마 속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방산 전문 기업인 만큼 트럼프 호재로 든든한 종목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LS 일렉트릭, HVM, 그리고 한화엔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세력의 본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으로 국내 유일의 방산 전문 기업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